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질문 주신 내용들을 답변 드려보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자, 일단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앞서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영상을 찍지 않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8월 15일 날짜까지 이제 2분기 보고서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간 안에 모든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일이 다가올수록 보고서 물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게 지금 뭐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기 보고서 제출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보라는 것 자체가 음, 신속 정확성이죠.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올 때 빨리 살펴보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영상을 찍는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이런 보고서를 보는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일단 좀 찍는 게 더디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다시 넘어와서 이번에 질문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넥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제넥신을 매수를 했는데 근데 벌써 7,000원이 빠져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일단 여기에 먼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넥신을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매수한 시점이 여기 동그란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로 마이너스 5%가 빠지면서 이제 제넥신이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렇게 빠질 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업 개별적인 이슈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이 영향에 따라가지고 하락이 나온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면은 가장 간단하게 그냥 제넥신 기업 개별적으로 빠진 거라면은 제넥신 2주가만 이렇게 하락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 전체적으로 빠졌다라면은 이 제넥신이 업종 관련 업종에 대한 하락을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업종에 대한 흐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제약 업종이죠, 제넥신이. 자, 보시면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제약 업종이 어제 날짜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해서 이번에 제넥신만 이렇게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락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제넥신도 같이 한 번 더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봐야 될 거는 제넥신에 대한 개별 악재가 있다라는 건 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또 이제 알아봐야 될 게, 시장 전체적으로 빠진 이유가 이제 업종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하락인 부분인 건지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코스피, 코스닥 둘 중에 어느 구분에 이제 속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 기업이니까 일단 코스닥을 보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하루 반짝해서 움직이는 것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어떤 뭐 소문이 돌아서 아니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자, 이래서 먼저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반 투자들이 소식을 접하기가 이제 상당히 좀 늦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슈로 빠졌는지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염두를 하고 들어가고, 일단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요번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죠.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이 나온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6분기, 7분기, 8분기, 9분기, 10분기, 11분기, 12분기, 13분기, 14분기, 15분기, 16분기, 17분기, 18분기, 19분기, 20분기, 21분기, 22분기, 23분기, 24분기, 25분기, 26분기, 27분기, 28분기, 29분기, 30분기, 31분기, 32분기, 33분기, 34분기, 35분기, 36분기, 37분기, 38분기, 39분기, 40분기, 41분기, 42분기, 43분기, 44분기, 45분기, 46분기, 47분기, 48분기, 49분기, 50분기, 51분기, 52분기, 53분기, 54분기, 55분기, 56분기, 57분기, 58분기, 59분기, 60분기, 61분기, 62분기, 63분기, 64분기, 65분기, 66분기, 67분기, 68분기, 69분기, 70분기, 71분기, 72분기, 73분기
하락에 대한 이제 하락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빠지는 물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제 주요적으로 이제 빠진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나왔다던가 시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에 대해서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설을 세워보고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 드리긴 어렵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번에 하루 단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틀, 3거래일 연속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찾아보고 여기에 대한 명분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제 이제 지수가 빠졌던 거 이제 그 어제 날짜 흐름만 좀 살펴보면 이 구간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빠졌는데 이게 지금 해석을 해보면은 오전장 장시작 초반에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빠진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만 그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이 이제 좀 장 초반에 빠진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장 마감 때 돌리면서 이제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분위기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최근에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서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었다면은 지금 최근 며칠 거래 동향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자금이 좀 큰 우량주 쪽으로 이제 몰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수급에 대한 연속성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섣불리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요번에 일단 빠진 거는 아직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고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수된 타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매수에 대한 그 타점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술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기업이 자체가 좋아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 기업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주식 투자를 얼마 많이 안 하신 분들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재료를 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게 재료가 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알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미 예전부터 그 재료는 나와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느 수급 주체가 몰려가지고 주가를 띄우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거는 이 나온 정보가 나에게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정보인데 그거를 내가 먼저 사전에 입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똑같은 경우인데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똑같은 재료를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매수를 들어갈 때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게, 나에게 들어온 정보는 이미 시장에서 공개된 정보고 예전에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근의 움직임이 그 이슈 때문에 막 이렇게 등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넘어와서 보면은 이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이미 뭐 이제 기존에 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던 터라, 여기서 만약에 이거 빠졌다고 해서 최근에 뭐 이제 있던 이슈에 대해서 어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기엔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내용이라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일단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거래량 터진 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죠. 6월달 이후에 거래량 터진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터졌는데, 자, 여기에서 터진 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생각을 해볼 때 보면은 여기서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래량보다 두 번째 거래량의 윗꼬리가 더 크고, 두 번째보다 이제 세 번째 때 윗꼬리가 더 크죠. 그 말은 즉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물량을 이게 수익 실현이죠. 네,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크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은 양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크지만은 반대로 음봉에서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물량에 대한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오다가 제약 시장이 함께 조정이 나오면서 아까 이제 업종별 지표를 보여드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덩달아 같이 나오는 이제 투매 물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단발적인 투매 물량으로 끝날 것인지, 왜냐하면 분위기가 다시 한번 더 바뀌게 되면 이게 또 다시 한번 더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요번에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이 나왔다라면은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을 염두를 해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즉 상승 추세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다가 이게 이제 맞고 저항으로 바뀌는 시점을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더 계속 몇 번 더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가다가 첫 번째로 나온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 강하게 다시 한번 더 갭상승하면서 출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계속해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아직 추가적으로 추세 전환에 대한 생각은 지금 섣불리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은,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단발적인 수급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들이 더 나올지 앞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서 나오게 된다면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잡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추세 전환이라는 건 이야기 드렸듯이 여기서 깨지고 저항이라는 거고, 이 말은 즉 바꿔 말하면 종목에서 봤을 때 제넥신도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넥신이라는 기업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빠져가지고 쭉 내려오는 기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이면 이제 어디까지의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한번 좀 봐야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10만원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봤을 때 상승이 시작했던 7만원대, 자,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이라면은 가장 강한 패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돌리는 게 될 테고, 그게 이제 가장 강한 추세죠. 최근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거. 자, 그 다음으로 강한 게 제가 이야기 드렸던 10만원대까지 눌리고 나서 돌리는 게 될 테고, 그 다음이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올랐던 만큼 조정이 쭉 이어지면서 좀 기어가다가 다시 한번 더 또
시기가 되면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1번 패턴 아니면 2번 패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3번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수급에 대해서 뭐 100% 신뢰를 갖고 좀 지켜보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다시 한 번 더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일단 외인 순매수,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넥시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이것보다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되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